하루에 6만 개가 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마치 배경음악처럼 무시하죠. 들리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릅니다. 모든 걸 다 포착하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변화들, 대화 중 어색한 침묵, 실수로 보낸 문자 메시지의 어조까지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당신 보고 너무 예민하다, 생각을 좀 끄라고 말하죠. 마치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뇌가 멈출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결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한 능력이죠. 문제는 지금까지 그 칼의 날카로운 부분 대신 손잡이 쪽을 잘못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의 뇌를 고급 스포츠카에 비유해 볼까요? 최고 속도로 달리고 정밀하게 조작하고 어떤 도로든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내 정체 구간에서만 운전해왔던 거죠. 다른 차들 뒤에서 느릿느릿 기어가면서 답답함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엔진에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제대로 된 도로를 찾지 못했을 뿐이죠.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실제 부품 하나 건드리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완전한 기계를 설계하고 테스트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몇 세기 앞선 발명품들의 설계도로 공책을 가득 채웠죠. 그의 정신은 한순간도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단지 자신 안의 폭풍을 다루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과도한 사상가들이었을까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잠 못 들게 만드는 그 불안한 에너지야말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걸 불안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억누르려 하지 말고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면 답이 보일 겁니다. 과도한 사고가 절대 감옥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건 항상 당신의 비밀 병기였으니까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실패 때문에 망친 기회보다 너무 많이 생각해서 놓친 기회가 더 많지 않나요? 답도 있고 능력도 있고 타이밍도 완벽했는데 그냥 얼어버린 순간들 말이죠. 그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었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고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머릿속에서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동안 기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과도한 사고의 잔인한 면입니다. 속도를 늦춰버리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용기가 싹트기도 전에 질식시켜버려요. 그런데 가장 억울한 건 똑똑할수록 더 심하게 당한다는 겁니다. 뇌가 하나의 만약에로는 만족하지 않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해야 직성이 풀리죠. 만약 잘 된다면, 만약 실패한다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면, 처음엔 존경받다가 나중에 실수로 망신당한다면 넘어지는 것도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각도에서 고화질 슬로모션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하죠. 이런 식으로 많은 과도한 사상가들이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죄수처럼 느끼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잠 못 드는 CEO들, 기계처럼 훈련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는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머릿속에서 이미 비판받을 모습을 그려보느라 작품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는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죠. 재능이 독이 되어버리는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해야 할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망치는 바로 그 특성이 동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생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니콜라 테슬라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의 정신은 생각의 폭풍 그 자체였지만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기를 이해했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걸로 고통받기도 했어요. 에이브러햄 링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울과 끝없는 사고의 순환, 당시에는 멜랑콜리라고 불렸던 상태와 씨름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깊은 사색이 인내심과 공감 능력 그리고 통찰력을 길러줬고 분열된 국가를 이끌 수 있게 해준 거죠. 고통과 천재성의 뿌리가 같았던 겁니다. 과도한 사고는 불과 같아요. 저녁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집 전체를 재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죠. 차이는 너무 많이 생각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벽난로를 제대로 만드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신을 괴롭힐 만큼 깊지 않아요. 그래서 푹 잘 수 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상황이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엔진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당신 안에는 파괴할 수도 있고 제국을 건설할 수도 있는 기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저주라고 여기는 건 구원이 되어주지 않을 거예요. 오직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만이 답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과도한 사고를 에너지 낭비로 봅니다. 망설임과 걱정, 마비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전체 그림의 절반일 뿐이에요. 모든 소음 뒤에는 일반인들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지 능력입니다. 과도한 사상가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정할 때 다음 5분을 생각한다면 과도한 사상가들은 이미 앞으로 5년을 내다보고 있어요. 많은 신중하고 경계심 많은 지도자들이 결국 나라와 기업을 구하게 되는 이유죠.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군중이 안락함에 빠져 있는 동안 과도한 사상가는 이미 머릿속에서 재해 대응 훈련을 끝내놨습니다. 제프 베조스를 보세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가 무작정 아마존을 만든 건 아니에요. 수십 년 후 소매업과 기술, 물류가 어떻게 될지 뇌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였죠. 두 번째로 세부 사항에 대한 예민함입니다. 일반인들은 대충 훑어보며 살아가죠. 오타나 말투 변화, 큰 시스템의 작은 균열들을 놓칩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상가는 모든 걸 포착해요. 직접 경험해 보셨잖아요. 누군가의 표정이 말과 다를 때 알아채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예민함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채게 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릴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사업, 인간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패턴 인식 능력입니다. 진짜 보물이 바로 이거예요. 과도한 사상가들은 단순히 세부 사항만 보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를 봅니다. 머릿속으로 상황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뇌가 숨겨진 패턴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트렌드를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보세요. 그의 천재성은 단순히 열심히 생각하는 데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다른 과학자들이 볼 수 없는 물리학과 수학, 우주 사이의 연결점을 보는 능력이었죠. 최고 수준의 패턴 인식이었던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전략적 우위입니다. 과도한 사고는 전략 제조기예요. 나머지 세상이 반응하는 동안 당신은 예측하고 그들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동안 당신은 계획 속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위대한 장군들과 기업가들,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불안한 과도한 사상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전략은 행동 없이는 무용지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계획이라도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과도한 사고를 정복한다는 건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과 함께 움직이고 지휘하는 거예요. 예지력을 준비로, 세부 사항을 정밀함으로, 패턴을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도한 사고는 감옥이 아니라 왕관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도한 사고의 대부분은 불안으로 나타나죠. 그 순환고리를 아실 거예요. 문자 보낸 후에 12번도 더 다시 읽어보며 이상하게 들렸는지 궁금해하고 프로젝트 끝내면 사람들이 보는 순간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걸 즉시 상상합니다. 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뇌는 이미 5분 뒤 아직 시작도 안 한 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거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진정하고 쉬어 라고 말하죠. 마치 그게 효과가 있었던 적이 있다는 듯이요. 저는 진정하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겠어요. 불안은 에너지예요. 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어하지 못하면 감전되고 화상 입고 계속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선하면 같은 전기로 도시 전체를 밝힐 수 있어요. 신경질적인 에너지는 원유와 같습니다. 중요한 회의 전 배가 조이는 느낌은 운동선수들이 아드레날린이라고 부르는 에너지와 똑같아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모든 걸 걸기 전 기업가들이 느끼는 흥분감과 동일하죠. 중요한 건 그걸 느끼냐 마냐가 아니라
아니라 그 밑에서 무너지냐 위에서 타느냐예요. 운동선수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을 보세요. 플레이오프 경기 전에 침착하지 않았어요. 흥분했죠. 하지만 나선형으로 빠지는 대신 그 에너지를 레이저 같은 집중력으로 바꿨습니다. 세레나 윌리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지만 여전히 큰 경기 전에는 긴장한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긴장과 싸우지 않고 활용했죠. 반사신경과 집중력, 승부욕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전 손이 떨린다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주받은 게 아니라 챔피언들과 똑같은 생물학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단지 그걸 무기로 사용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지 않았을 뿐이죠. 기업가들도 이걸 활용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산다고 했지만 그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결정을 재검토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동력으로 삼았어요. 세상은 과도한 사고라고 부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준비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불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변화는 이거예요. 모든 게 잘못되면 어쩌지? 라고 묻는 걸 그만두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을 텐데 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죠. 실수를 죄책감으로 보는 대신 교훈으로 보고 실패를 치욕으로 상상하는 대신 훈련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미지의 것에 당황하기보다는 미지의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장점들을 쌓는 데 집착하는 거예요. 불안을 갑옷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불안한 생각 하나하나가 방어막이 되고 모든 의심이 점검 목록이 되며 모든 만약에가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불안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신경 쓰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몽유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건 저주가 아니라 경쟁 우위입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수백만 명이 무감각해져서 쓸데없는 정보를 스크롤하고 있는 동안 당신은 실제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들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을 군중과 구별해 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도망치죠. 당신은 그 안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혜는 행동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움직임 없는 지식은 또 다른 형태의 과도한 사고일 뿐이죠. 그래서 진짜로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묻습니다. 지금 당장 한 걸음을 움직이세요. 생각만 하는 대신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근육이 발달하는 거죠. 생각과 실행을 연결하도록 마음을 재배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당신의 시작점으로 삼으세요. 여기서 작은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바꾸는 큰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겠어요?